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이현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세종실록에 실려있는 훈민정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내용은 세종실록 세종 28년 9월 29일 네 번째 기사입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 어제와 예조판서 정인지의 서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글을 이제 오늘부터 30분 정도로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여러분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자, 이제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세종실록 원본입니다. 원본을 제가 이제 그 스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시작하려는 훈민정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10월 훈민정음 성 어제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세종실록에 실려 있는 여기 원본을 옆에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0월 훈민정음 성 어제왈. 여기 두 번째 줄은 여기 원문을 이제 도금입니다. 우리말 도금입니다. 10월 훈민정음 성 어제왈. 그리고 세 번째 줄은 이제 이 그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한 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 어제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것은 이 원문에 대해서 제가 해설을 단 겁니다. 자, 해설 단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훈음이 있습니다. 소리와 도금과 뜻을 적어 놨습니다. 이 시는 그 사전에 이시, 오를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문이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자 하나에 품사도 여러 가지고 뜻도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고 있는 한문에서 그 한자가 여기서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가려내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자꾸 읽으면 된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시 오를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월은 달월입니다. 달빛이란 의미도 있고 그냥 달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 달월도 품사가 두 가지입니다. 이 달월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이 부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다달이 매달마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그래서 10월, 자, 오른 달 아니겠죠? 이 달이겠죠. 자, 그래서 10월은 여기서 이 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달은 언제일까요? 앞에 우리가 봤습니다. 세종 28년인 1446년입니다. 아까 9월 29일로 우리가 봤죠. 자, 9월 29일입니다. 자, 1446년 자, 옛날에는 음력으로 이제 그 날짜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음력입니다. 음력 9월 상한이라고 합니다. 상한은 이제 상순이라는 것과 똑같은 뜻이죠. 옛날에는 한 주를 10일로 이제 한 주의 단위가 1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7일로 이제 한 주를 잡고 있는데 옛날 옛날 사람들은 이 한 주가 1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한은 이제 한 달이 30일이니까 이제 첫 번째 1일부터 10일까지가 상한입니다. 그래서 9월 상한입니다.
9월 상한에 이제 이 훈민정음을 반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양력으로 바꿔서 10월 9일에 해당한다고 해서 한글날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노는 10월 이제 10월 이달 이렇게 노는데 이거 이제 지금 뭐 이야기하냐면은 훈민정음을 반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포는 1446년 음력 9월, 자, 이달입니다. 이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제는 실제로 이제 훈민정음을 만든 것은 그보다 더 이전입니다. 그래서 1443년 12월에 창제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반포는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1446년에 이달 그러니까 1446년 음력 9월에 이제 반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0월 했습니다. 훈민정음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훈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가르치다 이렇게 됩니다. 가르칠 훈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훈자를 다른 의미로 잘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훈자는 착한 한자입니다. 우리한테는. 자, 그래서 가르치다입니다. 자, 민자는 백성민자입니다. 자, 백성 말고는 뜻이 이제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훈민, 자, 다른 뜻이 없습니다. 가르치다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훈민은 무슨 뜻일까요? 자, 중국어는 이제 우리말하고 어순이 다릅니다. 중국어는 이제 어순이 영어하고 많이 흡사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어순입니다. 이제 보통 그런데 한자는 주어가 많이 생략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훈민하면은 앞에 훈자는 동사고요. 민자는 이제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훈민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백성을 가르치다 이렇게 됩니다. 백성을 가르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정음이 나옵니다. 정자는 바를 정자입니다. 바르다 형용사죠. 그 다음에 음자는 소리입니다. 소리 음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대로 하면 바른 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자가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바르게 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문맥상 이제 형용사로 정자가 바르다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자, 해볼까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죠. 자,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장 구조가 훈은 동사고 미는 명사고 그 다음에 정은 형용사고 음은 명사입니다. 이제 이게 정자가 동사로도 쓰일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자, 한글이죠. 그때는 그 당시는 한글이라 안 하고 어문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성자가 무슨 뜻인가요? 이룰 성자입니다. 이루다 합니다. 동사입니다. 자, 동사가 뒤에 놓으니까 앞에 이 훈민정음은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가 이루어지다. 와, 얼마나 가슴 뿌듯할까요? 그죠? 백성을 가르치는 소리가 이제 드디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자, 이제 옛날 임금, 세종대왕, 임금의 책무는 무엇이냐? 임금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무엇이냐? 백성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자, 교화 한자로 읽겠습니다. 한자로 읽겠습니다. 가르칠 교자고 될 화자입니다. 자, 우리 화는 뭐뭐가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우리 화학이란 말 쓰잖아요. 되는 건데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을 화라고 합니다. 이 화자를 뜯어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왼쪽은 사람 인자죠. 사람이 이렇게 써 있는 것이고 이제 뒤에 글자는 이제 요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거꾸로 있는 겁니다. 그 물구나무 쓴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사람이 그냥 바르게 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것은 거꾸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덤블링이라 그러죠. 덤블링입니다. 바로 서 있다가 거꾸로 이제 물구나무 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덤블링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유기 보면 손오공이 이게 덤블링 합니다. 이렇게 대굴대굴 구릅니다. 그러면 둔갑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화자는 뭔가 그 손오공이 덤블링을 해서 이제 다른 것으로 둔갑하듯이 이 원래 있던 것에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을 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화는 백성을 가르쳐서 지금의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로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꾸는 것은 좋은 것이겠죠. 좋은 방향으로 모양을 바꾸는 것이 교화입니다. 가르쳐서 백성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옛날 조선시대 때는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무엇으로 가르치냐 하면 유교로 가르쳤습니다. 유교로 가르쳤습니다.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에 우애 있고, 그 다음에 집 밖을 나가서는 바깥 사람들, 그러니까 길거리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유교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에게 유교를 가르치고자 하는데 백성들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백성들이 배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만드신 글이 한글입니다. 세종대왕의 백성 사랑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왈됩니다. 어자는 어그할 어자고 제는 지을 제자입니다. 무언가를 만들답니다. 근데 우리 제자 보시면 여기 밑에 옷의자가 있습니다. 옷의자가 있습니다. 옷의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는 처음에 옷을 만들 때 그것으로 이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자는 임금에 관해서 말할 때 어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 앞에 있을 때는 어전이고, 임금의 명령은 어명이라 그러고, 임금의 마음을 어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어제는 뭐냐 하면 임금이 손수 글을 짓는 것을 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다음에 보는 것은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 만드시고 그 왜 만들었는지
그러한 이 내용을 글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어제 왈 했습니다. 임금께서 글을 지으셨는데 왈, 가로 왈입니다.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읽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원문을 먼저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국지어음 2호 중국 여 문자 불상유통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불상유통. 자, 여기 제가 이 원문을 다시 옮겼습니다. 국지어음 2호 중국 여 문자 불상유통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자, 여기서는 문자, 원문은 문자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자가 한자이기 때문에 그냥 번역을 한자라 했습니다.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저희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국지어음, 자, 나라국자입니다. 나라국자입니다. 자, 나라국자. 지자는 갈지입니다. 자, 우리가 갈지라 했는데 갈이 무슨 뜻일까요? 갈지. 자, 갈자는 무슨 뜻이냐면 가다란 뜻입니다. 가다. 어딜 가다란 뜻입니다. 어딜 가다. 그래서 이 지자가 대표적인 뜻이 이 지자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지자에 대해서 훈음을 잘 때 갈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자는 가다 뜻입니다. 그래서 동사입니다. 그런데 지자가 이 가다라는 동사 외에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뭐의 라는 뜻입니다. 뭐뭐의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어는 말씀 그 다음에 음은 소리 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지가 원래는 이게 대표적인 뜻이 가다는 뜻인데 여기 국지음에서 지는 무엇으로 쓰였냐면 뭐뭐의로 쓰였습니다. 뭐뭐의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국지 나라의 말씀 소리 나라의 말 소리입니다. 자, 국지어음. 자, 여기서 나라는 우리 조선이죠. 조선의 말소리입니다. 국지어음. 조선의 말소리입니다. 조선의 말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은 보겠습니다. 국지어음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호 중국입니다. 자, 이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르다. 호는, 자, 이는 다른 뜻이 별로 없습니다. 다르다는 뜻이 대표적이고 주로 이 뜻으로 다 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호자입니다. 호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조사 호자인데요. 여기서도 어조사로 쓰였습니다만 이 호자가 한 문장의 가장 뒤에 붙으면 의문사나 감탄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조사로 쓰였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한문이 어려운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그 한자의 품사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뜻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이 어려운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이런 어조사가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세종대왕에 대해서 세종실록에 실려 있는 세종대왕님의
이야기를 읽고 싶은데 다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강독을 하는 목적은 이 한문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한문을 이해하는데 난관이 이러한 어조사입니다. 이 어조사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 어조사를 저희가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뜻이 없어요. 없는데 다른 글자를 보조해주는 한문의 토라고 이제 그 사전에서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조사는 이제 이게 은자나 야자, 어자, 의 따위가 있습니다. 요것이 무슨 뜻인지 요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파악을 하면 한문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조사를 뭐라고 하냐면은 허사라고 합니다. 허사. 허자가 빌 허자죠. 사자는 말 사자입니다. 빈말입니다. 빈말. 근데 이 빈말을 잘 이해하면 한문을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한문 강독을 하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러한 어조서 같은 허사를 많이 이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허사를 잘 이해하면 한문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허자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호 중국. 자, 중국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운데 중자, 나라 국자입니다. 가운데 나라입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자기들은 이제 세계의 중심에 놓여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나라입니다.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자, 2호 중국입니다. 자, 이 호는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자, 다르다. 중국 다르다. 자, 여기서 이는 다르다죠. 다르다인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동사로 쓰였습니다. 중국과 다르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부죠, 술부. 중국과 다르다. 자, 호자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겠습니다. 자, 호는 뭐뭐와 다르다. 뭐뭐에서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의 전치사 같은 겁니다. 전치사 같은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르다. 어디와 다르냐? 중국과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와라는 뜻입니다. 뭐뭐와.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국지어음. 나라의 말소리가 2호 중국. 자, 국지어음. 이게 주어가 되겠죠. 주어. 이가 동사. 그죠? 이가 동사입니다. 중국과 다르다. 중국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 말소리가 중국과 다르죠. 다릅니다. 말소리가 다릅니다. 자, 다릅니다. 자, 문자 불상 유통입니다. 문자 불상 유통입니다. 자, 여는 줄 여자입니다. 뭐뭘 주다. 누구에게 주다. 우리 수여라는 말 쓰죠. 누구에게 주다 뜻입니다. 주다. 근데 여자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후음은 줄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자가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제 주다는 의미도 있고 이제 호자처럼 뭐뭐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여기서는 주다 동사가 아니고 어조사로 쓰였습니다. 이 호자처럼 어조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문자, 자, 문자, 글을 문, 글자 자입니다. 문자.
와 되겠죠. 여 문자니까 문자와 됩니다. 문자와.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문자와 그랬는데 이 문자와 이제 상반되는 것이 어언입니다. 어음입니다. 자, 국지음과 이 문자가 이제 상반된 개념입니다. 자, 위에는 말소리고 밑에 문자는 이제 문자죠. 문자. 여기서는 말소리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조선의 말소리가 중국과 다른데 말소리는 다른데 그래서 문자와 여기서 말하는 문자는 중국의 문자 그러니까 한자입니다. 한자와 불자는 아닐 불자죠. 뭐뭐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상자는 서로 상자입니다. 유자는 흐를 유자고 통은 통할 통자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유통이란 말 쓰죠. 똑같은 그림이 지금 우리가 쓰는 유통 똑같습니다. 흘러서 통하는 겁니다. 흘러서 통하는 거. 서로 흘러서 통하다. 자, 조선 우리나라의 말소리가 중국과 다르라. 문자와 중국의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통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다르죠. 자, 한자는 뭡니까? 한자는 표의 문자입니다. 뜻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표의 문자고 그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은 표음 문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말하고 중국말이 달라서 이제 그 중국의 한자로는 우리의 말소리가 이 표의 문자인 한자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자, 이 표의 문자 말고 표음 문자로 된 게 유럽의 로마자가 있습니다. 중국은 표의 문자고 유럽의 로마자는 알파벳은 표음 문자입니다. 소리 나는 것, 소리를 표기하는 것이고 한자는 표의, 그러니까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뜻을 표기하는 것이 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소리가 표의 문자인 한자로는 할 수 없다. 표의 문자가 표음 문자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옛날에는 한자를 글을 모르는 사람이 인구의 99%입니다. 1%만이 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배계층입니다. 99% 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가르쳐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싶으신데 백성들이 이 표의 문자로 된 한자를 이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만드신 글자가 표음 문자, 소리 나름대로 표기하는 한글을 세종대왕께서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백성사랑을 우리가 그분의 백성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이제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강독당 30분 정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지음, 2호 중국,
문자 불상유통. 나라의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서 문자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